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윤이의 책문화TV, 네, 정윤희입니다. 네, 책카.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벌써 4월 25일, 네, 4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어느덧, 네. 여러분 봄꽃 구경 잘 하셨나요? 네, 봄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 사회적 거리가 이제 풀렸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건강 모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책과 문화로 세상을 보는 방송, 네, 책문화TV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린 후에 오늘 그 북클럽 독서당 3회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오의 신간 언박싱 이 방송은요 평일 낮 12시 평일 낮 12시에 업로드가 되고요.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편안하게 방송 보시면 될 것 같고 북토크와 북클럽 독서당 등 다른 방송은 평일 저녁 8시에 방송이 업로드됩니다. 그래서 낮 12시 정오 그리고 저녁 8시에는 책문화TV 시청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이제 주말이나 이제 특별한 날에 라이브 번개 방송도 할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문화TV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책문화TV 구독과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출판저널 528호가 출간됐습니다. 올해 창간 35주년을 맞이하는 출판저널인데요. 도서관에 가시면 출판저널을 꼭 읽어주시고요. 만약 도서관에 출판저널이 없으면 희망도서로 꼭 신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우리나라 전국 공공도서관에 출판저널이 꼭 비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간 35주년을 맞이해서 출판저널은 아주 특별한 동행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특별한 동행 프로그램은요. 출판저널을 구독해주시는 출판사, 도서관, 서점과 상생하고자 만든 코너인데요. 출판저널 정규 구독하시는 출판사들에게는 우리 출판사 이 책이라는 코너에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 한 권을 선정을 하셔서 독자들에게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판저널 정기 구독하시는 도서관, 도서관에서는 우리 도서관에서는 이라는 코너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도서관 소식 등을 이 코너를 통해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판저널을 정기 구독하시는 서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점들은 우리 동네 서점에서는 이라는 코너를 마련했고요. 이 코너를 통해서 서점 소식을 다양하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출판저널을 발행하는 책문화 네트워크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발행하는 이제 5월, 6월호인 529호부터 이 특별한 동행 프로그램 이 지면이 진행이 되니까요. 우리 독자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책문화 네트워크 책문화학교에서 나도 저자되기 워크숍을 개설을 했습니다. 5월 3일 화요일부터 개강을 하는데요. 나도 저자되기 워크숍에 참여하셔서 올해는 꼭 책을 내는 저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강사로 참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쓰시는데 코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판 기획, 글쓰기, 퇴고 등 출판으로 이어지도록 도와드리겠고요. 수강료는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총 7번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출판저널 정기 구독자들께는 할인한 가격인 35만 원으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착순 10명 마감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주시면 고맙겠고요. 책문화 네트워크 홈페이지 가시면 책문화학교 코너가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도 수강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책문화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가셔서 책문화학교 그 코너에서 나도 저자되기 이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책문화TV 그 공지사항 말씀을 드리겠고요. 북클럽 독서당 3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북클럽 독서당 3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북클럽 독서당을 이끌어주시는 우리 리드앤리더 김민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파란 모자를 쓰고 나오셨네요. 네네. 네. 오늘 저희 주제가 용산 땅의 역사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용산을 산책한다, 네. 투어를 한다 그런 컨셉을 여러분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네. 모자를 일부러 쓰고 왔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아니 이거 특별히 우리 사모님께서 이렇게 모자를 마련을 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뭐 제가 사기도 하고 네. 와이프가 사기도 하지만 네. 때때로 그 외부인이 자 오늘 밝힙시다. 외부인이 누구인지. 네, 밝힐 수는 없고요. 하여튼 때때로 저한테 이렇게 네. 곡물 바치듯이 그래요? 주신 분이 계세요. 혹시 첫사랑? 아니 뭐 두 번째 사랑? n번째 사람? 네, 세 번째 사랑? n번째. 무척 궁금해지는 이 모자. 근데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모자가. 네. 그동안에는 네. 이제 제가 모자를 카키색이라고 그러나 네. 그런 색으로 쭉 썼는데 네. 이제 뭐 파란 걸로 바꾸게 됐네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우리 대표님은 정말 걷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전국 방방곡곡 산길과 들길과 강길을 따라서 철길도. 네, 철길까지 포함해가지고 걸으시는데 사실 모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모자 안 쓰면 까맣게 탈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쵸? 그러니까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서 모자하고 선크림 두 개가 필요하고 그걸 잘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백내장에 걸리죠. 그니까. 네. 아니 근데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이제 옆에 계시니까 항상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 대표님 피부가 진짜 좋으세요. 자외선 차단제를 엄청 꼼꼼하게 바르시나 봐요. 아니요, 사실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 쓰기 싫어하는데 할 수 없이 쓰는 거예요. 그래요? 네. 피를 위해서. 그래요. 네. 그래도 꼼꼼하게 잘 바르시고 잘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 얘기로는 그 세상을 이제 보는데 여행을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행을 이제 새로운 데를 막 쫓아서 다니고 새로운 걸 보려고 하는 호기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누구 얘기로는 이 백내장 수술을 하면 이게 새로운 신천지가 열린다면서 백내장 수술 자체가 새로운 여행하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그 백내장 수술하면은 잘 모를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뭐 저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그 백내장 하기 전에 이제 그 시야가 이렇게 뿌옇게 되면 결국 제대로 이제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그게 완전히 정상 그 시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새로운 신천지를 본다는 느낌이 든대요. 세상이 깨끗하게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행은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거다.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백내장 수술도 여행하는 새로운 방법이다라고 좀 역설적인 얘기를 그냥 해봤어요. 그래도 우리가 건강해야 되니까 모자 꼭 쓰시고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세요. 오늘 북클럽 독서당 3회 방송 주제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죠.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땅의 역사를 책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용산에 또 살고 계시는 우리 김민주 대표님께서 특별히 용산의 역사와 용산 관련된 책들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오늘 용산이 도대체 어떤 땅의 역사를 갖고 있는지 오늘 북클럽 독서당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3월 23일인가요? 그때 용산 역사박물관이 개관됐다면서요, 대표님? 네네네. 이제 땅의 역사라는 이제 제목으로 책 시리즈도 있고는 한데 오늘은 제가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용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곧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될 당선자가 그 집무실을 이제 용산으로 이제 정하겠다. 그리고 자신의 그 관사도 그쪽 외교부 본관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이 용산에 대한 그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이제 늘고 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몰라도 용산구에서 그러니까 용산구청에서 네. 용산 역사박물관이라는 걸 3월 23일 날 개관을 했어요. 뭐 당연히 모르고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우연히 타이밍이 이제 네. 겹쳐가지고 용산 역사박물관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가봤고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이번 네. 주에도 이제 사람들 뭐 한 15명 정도 하고 같이 예, 용산 예. 박물관 포함해서 용산 투어를 이제 할 예정이고 다음 주에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이 용산 역사 박물관이 이제 예전에 용산 그 철도 병원이었었어요. 그 건물이. 아, 병원이었었어요. 네네. 네네. 그래서 1907년에 뭐 동인병원 이런 이름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1928년에 이제 지금의 벽돌 건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용산 철도병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철도병원을 여기다 만든 이유는 용산역이 있기 때문이었었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울역, 네. 그 한때 이제 경성역이라 불렀는데 거기를 이제 사람들이 더 주요 그 역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예전에는 용산역이 더 중요한 역이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용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본의 여러 군대 부대들이 네. 다 이쪽에 이제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미군 부대가 바로 이제 용산의 그 일본의 부대였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경의선도 생기고 뭐 경원선도 생기고 경부선, 경인선 이게 다 이제 용산을 거쳐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네네. 그 철도 사고도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철도 사고가 나면 고쳐주는 데가 용산 철도병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기차 철도 관련되는 그 종사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직원들이.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니는 병원이 바로 이제 철도병원이었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하여튼 28년에 이 건물이 세워졌는데 그 2008년 들어와서 이게 등록문화재로 건물이 등록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한때 중앙대병원이 이제 여기를 임차해서 뭐 병원으로 쓰기도 했는데 네. 이제 거기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용산 이 철도병원 이 건물을 어떤 식으로 레노베이션 할 건지 어떤 컨셉으로 다시 재개장할 건지 고민을 하다가 용산 역사박물관을 만들자라고 이제 해서 이번에 이제 드디어 그 박물관으로 개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용산구청장을 이제 3번을 했던 성장현 구청장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3선을 해서 이제 이번 6월에 끝나요. 임기가 이제 끝나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분이 3선을 하면서 그 용산 역사박물관 만드는데 뭐 애를 많이 썼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3월 23일 날 용산 역사박물관이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와, 그러니까 1928년에 건립을 했는데 1907년에 동인병원으로 이제 목조 건물로 시작을 한 건물이네. 아주 역사가 깊은 그렇죠. 곳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등록문화재로 이제 정해진 거는 목조 건물은 아니고 이게 벽돌로 만들어진 그 건물이죠. 그렇군요. 네네. 아마 용산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용산 역사박물관에 가셔서 좀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이게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지역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문화를 이제 발굴하고 복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졌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용산 역사박물관이 매우 중요한 역사 그 문화적 공간이 될 수가 있겠네요. 뭐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용산의 이제 그런 전시관, 박물관, 기념관은 제가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걸 이제 설명하는 해설사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주민으로서 이제 예양심도 있고 또 그 더 알면 더 사랑하게 되는 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새로운 고용 창출 기회로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아니 우리 대표님은 또 용산에 오랫동안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8년째 살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양천구 목동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때는 이 주위에 그런 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용산구로 8년 전에 이사를 오면서 용산
용산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뭐 예, 다크 예. 투어리즘 뭐 포함해서 예, 예. 그래서 용산에 오면서 이쪽에 대한 관심이 훨씬 늘었다. 예,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사실 우리 대표님께서 쓰신 책 중에 하나가 또 다크 투어. 네. 예, 다크 투어라는 책도 쓰셨죠. 네. 그 새 대통령 집무실이 이제 용산으로 이전하는 게 이제 결정이 이제 됐는데요. 네. 그 용산 구민들 좀 분위기는 어떤가요, 좀? 네. 네, 처음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가 났을 때는 네. 그 용산 주민들 간에 이제 제가 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겠어요? 네네. 그랬더니 부정적인 견해가 꽤 있었어요. 예, 예. 이제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 출퇴근하고 네.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교통에 불편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교통이. 네. 그러면 뭐 네. 당연 어디 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좋지 않다. 그게 네.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집무를 하고 이제 그러면 그 주위에는 이제 그 고도 제한 포함해서 그쵸. 부동산 개발하는데 이제 제한이 올 것이다라는 네, 네.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쵸. 네. 요즘 뭐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수요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 그걸 제대로 이제 건물을 제대로 뭐 높이 못 세우거나 그쵸. 어떤 제한이 있으면 부동산 가격에 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네. 이제 그런 것이 크게 두 개가 있었어요. 예, 예. 실제로 뭐 삼각지역 부근에 있는 네. 고층 아파트에서는 이제 그런 뭐 반대 시위도 있었고 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부에서 이 용산 쪽에 대해서 뭐 특별한 부동산 그 제한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일단 얘기는 했어요. 네네. 그리고 용산 공원이 지금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근데 네.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이쪽으로 옴으로 인해서 용산 공원 그 개발이 더 가속화될 거다, 좀 빨라질 용산 거다. 네네. 근데 용산 주민은 용산 공원이 제대로 만들어지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쵸. 기대 많이 하시는 왜냐면 것 자기가 같더라고요. 사는데 주위에 네. 용산 공원이 크게 이제 만들어지면 예, 예. 뭐 쾌적성이나 뭐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또 외부 사람들이 오면 뭐 상권 활성화 예. 이런데 이제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쵸. 네. 그래서 용산 공원이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뭐 그리고 뭐 저는 뭐 실제로 점검해 보지는 않았는데 뉴스 보면 네. 용산 아파트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오르고 있다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뭐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저는 이제 경리단 그 부근에서 이렇게 사는데 네. 경리단 길 그쪽 그 입구에 네네. 스타벅스가 지금 이제 새로 이제 입점을 한다고 이렇게 개장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네. 벌써 어떤 그 낌새를 차렸는지 어쩌는지 그러네. 하여튼 발빠르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냐면 이게 그 스타벅스가 입점할 때는 뭔가를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입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부분에는 이제 발전을 할 것이다 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 스타벅스는 네.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네. 제가 예전에 스타벅스 거기 가서 회사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네. 그 스타벅스는 이렇게 짧게 안 보고 길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점 장소를 정할 때. 그래요? 그래서 용산공원이 이제 앞으로 계속 만들어지면 네.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생각을 해서 네. 지금부터 포석으로 미리 오픈하는 거죠. 그렇군요. 길게 보는 거야. 예를 들면 한 10년 정도 본다고 그쵸. 그래요. 예, 예, 맞아요. 네. 왜냐면 저희 동네에 스타벅스가 들어왔는데 그 사실 그 지역이 교통이 안 좋거든요. 지하철이 안 뚫렸기 때문에 네, 네. 지하철 역세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서울도 아닌데다가 근데 제가 왜 들어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 10년 후에 거기에 지하철 노선이 들어올 예정인 그러니까, 거예요. 네, 그럼.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당장 1, 2년을 위해서 입점하는 게 아니라 길게 보고서는 내 입점을 그러니까 하는 상권이 거죠.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을 먼저 때 자리 이제 잡는 자리를 거지. 잡아야 그쵸. 이제 임대료가 싸지 않겠어요? 그쵸.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그리고 계약할 때 장기 계약을 하겠죠. 예, 예. 예전에 이제 은행 지점이 이런 네. 상권 활성화의 이제 중요한 포석점이었는데 기준점이었는데 네. 요즘 그런 커피숍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숫자보다 스타벅스 점포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런가? 그렇겠네요. 아쉬워요, 사실은. 공공도서관 숫자가 더 많아야 되는데, 네. 네, 그 점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네. 이 용산은 서울시 25개 구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사실 땅값도 비싸잖아요, 용산구가. 네. 근데 다른 뭐 지역
뭐 서초구나 강남구나 송파구 뭐 양천구 목동 이런 데도 비싸긴 하지만 사실 용산구도 비싼 땅이잖아요. 근데 이 땅값도 비싸고요. 네. 먼저 우리가 왜 용산인가? 용산이라는 용산구 이름 있잖아요, 대표님. 용산구. 그러니까 용산이라는 구 이름을 짓게 된 어떤 역사적인 배경? 네, 이런 것을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용산 구민이 몇 명이냐 제가 최근에 보니까 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23만 명밖에 안 되게 되더라고요. 적네요. 네. 네네. 예를 들면 양천구 이런 데도 50만 그렇게 막 되고 네네. 그러는데 네. 그 대신에 이제 유동 인구가 많겠죠. 아, 이렇게 사는 그 거주민은 작지만. 예.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서울 지도를 볼 때 네. 그 유심히 그 한강의 모양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서울 이제 구간만 놓고 네. 그 한강의 이제 그 물줄기를 보면 W자예요. 맞아요. W. 그쵸. W자 중에서 이제 제일 남쪽으로 내려간 부분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동작대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용산구가 다시 말하면 이 W에서 아래로 이렇게 삐져나온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삐져나왔다는 것은 거기에 무슨 좀 더 다른 지대에 비해서 높은 산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산이 있기 때문에 물줄기가 이제 그걸 피해서 이제 가느라고 이제 W자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용산하면 그 뭐라 그럴까요? 용산하면 그 행정구역 이름으로만 이제 보통 생각을 해요. 용산구, 용산구청 이렇게. 그런데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용산이 실제 산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뭐 네이버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도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뭐 남산, 뭐 매봉산 이런 건 있는데 용산이라는 것은 안 적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용산이라는 산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 산이 어디냐면 마포구하고 용산구하고 이제 경계가 있는데 거기에 용산 성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용산 성당이 그 용산의 이제 봉우리입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용산방이라는 이제 그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용산구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용산방에 가운데 있었던 그 산이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는 이제 거기에 뭐 건물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산이란 느낌이 안 들지만 멀리서 이렇게 보면 그 지대가 높은 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에 이제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한번 높은 산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용산이 뭐 예를 들면 백제 시대 때 이제 용산이라고 말은 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그 산맥의 흐름이 용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제 백제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고려 때도 이제 그런 뭐 이무기 같다, 뭐 용 같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이제 흐름이 뭐냐면 서울에 이제 가장 되는 그 핵심산 이제 그걸 진산이라고 보통 평수지리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북한산이거든요. 근데 북한산에서 이제 북악산으로 와서 그게 옆에 있는 인왕산으로 와서 그 옆에 또 안산이라고 있죠. 무학재가 있는. 이제 거기서 한강 쪽으로 이제 점차 내려오는데 거기에 이제 아연이 있고 또 약현이라고 있어요. 약현 성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만리제를 거쳐서 효창공원을 거쳐서 용산까지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산이 한강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흐름이 이제 이 꾸불꾸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용 같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 못한 이무기라고 그러잖아요. 이무기 같다 이런 얘기를 옛날 고전에서 이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하여튼 용산이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그 지도를 지금 화면에 그 지도가 좀 잠깐 보일 텐데요. 그 용산구, 그 용산구 지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지금 용산구 지도거든요. 지금 현재. 현재 용산구 지도인데요. 저 지도는 이따가 나중에 좀 다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먼저 이제 지리적 측면에서 용산이 어떤 땅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풍수지리를 포함을 해서요. 그래서 용산의 풍수지리가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련된 그 이미지가 있으면은 또 외사산, 내사산, 네. 외사산, 트레킹 코스, 내사산 트레킹 코스가 나와 있는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외사산과 내사산, 아까 제가 이제 잠깐 얘기 드렸는데 서울의 진산, 가장 핵심되는 산이 이제 그 북한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서울에 살고 계시면 특히 이제 북한산에 많이 가보셨을 텐데 가장 그 최고로 높은 봉이 백운봉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이제 인수봉, 만경봉이 이제 덩달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높은 봉우리가 3개 있다고 그래서 삼각산이라고 옛날에 불렀잖아요. 그렇죠, 삼각산. 기도발 센데. 그런가요? 삼각산. 저는 그런데 기도 가서 한번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사람들이 기도하시는 분들 여기 삼각산 간다. 저는 삼각산이 어디지 했는데 이 3개를 삼각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그 바위로 된 그 높은 그런 봉우리 그런 데가 이제 기가 많다. 그래서 맞아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런 식의 그 기도는 한 번도 안 해보긴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진산이 이제 북한산이 있고요, 북쪽에. 그리고 남쪽에는 또 이제 한강 아래로 이제 관악산이 있죠. 그렇죠, 관악산.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는 그 무슨 높은 산이 있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차산을 많이 얘기해요. 광진구에 있는 아차산 많이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아차산보다 조금 더 높은 산이 그 용마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용마로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용마산이 이제 이 동쪽에 있는 높은 산이고요. 또 서쪽으로는 약간 낮지만 행주산성이 있는 덕양산이라고 있죠. 그래서 북한산, 관악산, 용마산, 덕양산 이 4개를 이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외사산이라고 그래요. 바깥에서 이제 서울을 지켜주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넓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곽 순환도로라고 하면 이제 내부 순환도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산으로 보면 내사산이에요. 그 안에 이제 산이 4개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백악산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북악산이 이제 일단 있고, 물론 그 옆에 이제 인왕산도 있고 안산도 있지만 거기는 이제 조금 낮아요. 그래서 이제 북악산이 이제 내사산의 가장 북쪽에 있는 거고, 남쪽에는 남산이 있고, 또 서쪽에는 서쪽에는 그러니까 인왕산을 이제 들고 있고요. 동쪽으로는 이제 낙산. 낙산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낮죠.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서울이 내부 그 내사산을 보면 이제 북하고 남하고 이 서쪽 이쪽은 이제 약간 높은 편이고 이쪽 동쪽은 이제 낮게 돼 있죠. 그래서 청계천이 그 동쪽으로 흐르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낮은 그 지역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남산이 지금 이 중구하고 용산구의 그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산은 이제 예전에 뭐 목멱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인경산 그리고 가장 높은 데를 옛날에는 잠두봉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요. 근데 잠두봉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 우리가 이제 남산의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 그렇게 물어보면 남산 서울타워가 있는 데다라고 그렇게 알고 얘기를 있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남산을 멀리 한번 보시면 높은 데가 2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남산 타워가 있는 데보다도 이 남동쪽으로 좀 더 높은 데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거기가 이제 제일 높은 데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기도 이렇게 W자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누에고치처럼 이제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남산의 제일 높은 데를 잠두봉이라고 불렀어요. 잠이 누에 잠이니까. 근데 이제 누에가 있으면 누에가 먹을 그 먹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키웠죠. 그 누에의 그 먹이를. 그래서 지금 한강 남쪽에 잠원동이라고 있잖아요. 잠원동. 거기다가 뽕을 심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그런 풍수질이 뭐 등등 뭐처럼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먹이가 있어야지, 뽕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뽕을 또 남산 아래다가 그러니까 한강 그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지역 이름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뭐 잠실도 있지만 같이 다
누에라는 그런 의미죠.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서울을 둘러싸는 이제 외곽 순환도로는 외사산이고, 외사산이고. 그리고 이제 더 안에는 내사산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그 남쪽으로 가면은요, 네. 그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로운 풍수지리의 그 가장 좋은 데라고 보통 요즘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래 이제 용산은 이 용산구로 보면 이 서쪽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이제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 이쪽은 이제 용산구의 이제 가운데로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용의 그 흐름이 바뀌냐면 이제 북악산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게 이제 인왕산을 거쳐서 이제 남산으로 오고 남산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버티고개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거든요. 버티고개. 그쪽을 거쳐서 하얏트 호텔 있는데 그리고 지금 녹사평이 있는 데를 옛날에 찬바람제라고 그랬는데 거기를 거쳐서 마지막에 뭐죠? 둔지산. 네네. 둔지산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풍수지리에서 있어서는 이제 용산이 마지막이었는데 약간 동쪽으로 와서 그런 흐름으로 둔지산이 이제 마지막 산이에요. 근데 둔지산 아래에 그 국립중앙박물관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요즘 뭐 국방부 청사가 뭐 이제 풍수지리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국방부 건물 있는 그 부지보다도 이 국립중앙박물관 있는 데가 더 좋다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그건 뭐 제대로 잡혀져 있는 거 가지고 그걸 어떻게 옮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국방부 청사로 이제 그 집무실을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원래는 그 국립중앙박물관이 가장 좋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가장 좋은 곳이네요. 그래서 용산이라는 땅을 아주 간단히 말하면 남산하고 한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아니 그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보면은 뭐 미르다리 맞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미르가 이제 무슨 우리말로 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미르 폭포, 미르 못, 미르 다리 이런 걸 이제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게 다 용을 의미하고요. 또 박물관 안에 극장용이라고 있어요. 맞아요. 극장용 있어요. 그게 다 이제 용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사실 풍수지리 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약간 미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이제 풍수가 미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 과학적인 그런 문화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뭐 풍수지를 막 믿고 맹신하는 그런 사람은 이제 절대로 아니고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으면 진짜 또 그렇게 사람들이 행동하잖아요. 부동산도 그렇게 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아파트 지면 아파트도 풍수지리를 접목한 아파트 인테리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뭐 경제가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다른 사람이 그렇대.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과학 비과학을 떠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종교도 뭐 과학이다 비과학이다 그렇게 막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이렇게 믿으면 그렇게 세상이 가는 거잖아요. 그 풍수지리도 일종의 종교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맞아요. 아까 저 이미지 보여주시고 보면은 그 저는 둔지산이 어딘가 싶었는데 남산 밑에 그 둔지산이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용산 기지 안에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용산 기지 안에 사실 저는 용산 기지 안에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미군 땅이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거기 무슨 이렇게 주민등록증처럼 뭐가 있어야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행 중에 한 분이 그 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안에 저렇게 둔지산이 있는지를 몰랐죠. 그러니까 용산 기지를 이제 미국에서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누거든요. 북쪽은 메인 포스트, 남쪽은 사우스 포스트. 그리고 그 가운데 길이 이태원로가 이제 있어요. 이태원로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제 그 길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네. 둔지사는 그 사우스 포스트에 이제 약간 동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죠. 높이는 별로 높지 않아요. 65m? 뭐 그 되게- 정도에 뭐 불과한데 네네. 어쨌든 낮은 상대적으로 산이네요. 뭐 네. 약간 높고 하여튼 다른 데는 그것보다 낮으니까 네, 하여튼 네. 둔지산의 남쪽 남향을 보고 있는 데가 국립중앙박물관이어서 네. 지리가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근데 네. 이게 이제 이 둔지산이 옛날에는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뭐 사람 사는 대로 좋다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이게 시간이 바뀌면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래요? 말이냐면 네. 이쪽 국립중앙박물관 이제 그 만들어질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그래요? 그 네네. 이유가 뭐냐면 네. 여기는 그 홍수가 나면 맨날 잠기는 지역이어서 네. 그 소작물 예, 이런 예. 그 문화재 이런 거를 거기다 저장하기에는 좋지 않다. 그래서 반대를 막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가 홍수 나면 많이 봄남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네. 이제 이 동부 이촌동 포함해서 이쪽에 이제 한강에 뚝을 만들면서 예. 거기가 이제 안전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동부 이촌동 포함해서 서민고동 포함해서 이쪽이 이제 주택지로 좋아진 거지 네. 옛날에는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뭐 네. 이제 뭐 고려 때 백제 때 시대에는 네. 지금 뭐 아까 제가 말한 용산 성당 있는 그쪽이 더 좋았지. 지대가 높으니까 지대가 약간 더 그쪽이 높으니까. 그쵸? 네네. 그래서 이 둔지산 있는 데는 별로 높게 치지 않고 네네. 이제 그냥 서민들이 살았어요. 그렇군요. 그랬는데 이 뚝 때문에 예, 이제 예. 주거 환경이 좋아져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어. 뭐 하물며 대통령 집무실까지. 집무실도 여기로 온다는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에 의해서 네. 이 풍수지리도 바뀌는 것 그쵸,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용산이요 한강을 접하고 있어가지고 풍광도 사실 너무 좋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조선 시대 때 지어진 누각과 정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 이제 용산구 이쪽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대표님도 많이 이제 걸으셨는데 이쪽 용산도 많이 걸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누각과 정자가 있는 곳도 많이 걸으셨는데 어때요? 직접 이렇게 다녀보시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부러 한강변에 있는 정자만 이렇게 많이 찾아갔어요. 네.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옛날 그 형태 그대로 있는 거는 영양봉 저정이라고 네네.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강대교 이제 남쪽에 있는데 네.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인공적으로 새로 만든 것이고요. 예. 어떤 데는 그냥 표지성만 있는 경우도 이제 많죠. 근데 조선 시대 때 이 한강변에 있는 중요한 그 유명한 정작을 해서 29개를 네. 정리해 놓은 그런 네. 저기 자료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제가 그걸 일부러 지금 다 찾아가 보고 있는 그런 중이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 지역 전체 말고 용산구 안에만 있는 정자를 이제 한번 소개해 드릴까 그러는데 네네. 뭐 정자 이름은 이제 그냥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예. 네. 심원정, 제천정, 천일정, 읍정루, 담담정, 삼호정, 사의정. 이 정도가 이제 용산구 안에 있는 거고요. 예. 이 중에 이제 심원정 같은 경우는 그 용산문화원 있는 그 바로 뒤에 있는데 네네. 임진왜란 때 이제 강화회담을 했던 곳이에요. 거기 가면 그래서 그 당시에 심었던 그 500년대 뭐 나무 등등 포함해서 이제 표지석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담담정이라고 있는데 예. 거기는 그 이조 시대 초기에 안평대군 별장이었다가 네. 이제 안평대군이 이제 참사를 당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뺏어서 세조가 신숙주한테 줬어요. 그래요? 그래서 신숙주 별장으로 또 쓰였어요. 그렇군요. 지금이 담담정이. 네. 근데 현재 여기는 네. 그 빌라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정자는 다 경관이 좋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그런 빌라나 네. 아파트 이런 데들이 다 다 이렇게 들어섰네. 입점해 있고요. 들어가 네. 있고 예. 또 천일정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여기는 한남대교 여러분 이제 맨날 뭐 버스가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천일정이라는 표석도 거기 있어요. 표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한남대교의 북단에 보면 네. 해태상이 하나 있고 예. 그 옆에 이제 천일정이라는 그 표지석이 하나 이제 그렇군요. 있으니까 네네. 나중에 지나치다가 네. 한번 슬쩍 보세요. 네. 근데 아마 빠르게 움직이면 전혀 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네. 걸어서 갈 수도 있어요. 거기. 그쵸, 네. 저도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한남대교 걷는 분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한남 사거리가 예. 이제 있으면 거기서 한남대교 쪽을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천일정 네, 그 표지석이. 표지석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네. 한강변에 정자도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 네. 뭐 부군당이라는 데도 꽤 있었어요. 아, 네네. 부군당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또가 이제 거기 부임을 하면 네. 거기 와서 제가 여기서 재임 활동하면 뭐 큰일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빌기도 사고 나지 하던 않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사당으로 이제 썼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은 뭐 한강에 배가 뭐 별로 안 다녔지만 옛날에는 이제 쌀이나 이제 그런 걸 곡물을 싣고 다니던 세곡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침몰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배들이 그 침몰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을 이제 빌기 위해서 이 부군당에 와서 이제 절도하고 뭐 바치기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용산구에는 이제 부군당 이름이 뭐 서빙고동, 사천동, 영문동, 보광동, 이태원 뭐 부군당 등등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그래서 부군당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그 투어 프로그램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네.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거 관심 있으시면 이렇게 가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군당도 한강이 내려다 봐야 되니까 전망이 좋은데 다 자리를 잡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 저도 이 부군당만 일부러 한번 찾아가 다닌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더구나 이제 이태원 부군당 같은 경우는 네. 아까 용산 기지가 메인 포스트하고 사우스 포스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북쪽에 메인 포스트를 보기에 좋아요. 아, 그래요? 저도 최근에 다시 한번 또 가봤는데 그 거기에 부군당 역사공원이라고 꽤 있거든요. 뭐 유관순 열사가 이제 예전에 뭐 죽고 나서 시신을 이태원 그 공동묘지에 묻었다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관순 그런 그 이제 시설도 이렇게 좀 있고 그러는데 부군당 옆에 그래서 이태원 부군당 역사공원 거기 가면 이 메인 포스트를 보기가 좋고요. 그리고 이쪽 남쪽 사우스 포스트를 보기에 좋은 곳은 아까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그랬죠. 거기 가면 이렇게 쫙 보여요. 그래서 하여튼 용산 기지를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요즘 생기긴 했는데 만약에 그거 예약이 이제 많아서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그냥 보고 싶다 그러면 방금 제가 추천드린 두 군데 거기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 전시관도 되게 많잖아요. 용산. 네네네. 용산 역사박물관뿐만 아니라.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전시관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네네. 네. 그 조선시대 때는 사대문 안이 이제 한성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용산은 사대문 밖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언제부터 이 용산이 이렇게 서울, 그러니까 한양에 편입된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하여튼 서울 지역은 한반도로 보면 가운데 있어서 막 여러 나라들이 계속 점령했다가 빼앗겼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백제 한성 백제가 이쪽에 있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고구려로 넘어갔죠. 고구려가 이제 남진 정책 쓰면서 거의 한 70년간 고구려 땅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이렇게 점령하면서 통일신라 때까지 이제 계속 유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통일신라 때는 이제 이쪽 지역을 그 한산주, 한양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었고 고려 때 와서는 그 문종 때, 그러니까 조선의 문종이 아니라 고려 문종 이때 이제 외곽에 그 수도를 만들면서 남경으로 이제 승격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몽고가 지배할 때 이제 왕 이름에 다 충자를 붙였잖아요. 근데 저 충수광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몽고 출신의 그 부인 그 조국장 공주와의 이제 애가 생겼는데 이쪽 용산에 왔다가 애를 낳나 봐요. 그래서 그때 태어난 애 이름을 용산 원자다. 그런 말로 이제 썼더라고. 이게 사료에 실제로 나오는 용산에서 태어났다. 용산 원자다. 하여튼 그랬는데 뭐 용산 원자가 나중에 커서 17살까지 컸는데 그때 병으로 죽었대요. 아이고, 세상에 안타깝다. 그래서 하여튼 왕의 등극은 못했고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 와서는 이제 이 용산 지역이 성저 심리에 들어갔죠. 근데 성저 심리라는 건 용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제 심리니까는 4km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그 성이 이렇게 쭉 있으면 그 성에서부터 4km 지역까지 대충 이제 그런 데를 성저 심리라고 하는데 남쪽에는 이제 용산이 그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성저 심리라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쪽 와서 많이 사니까 이제 방이라는 거를 이제 군데군데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용산방이다라는 걸 이제 네. 만들었는데 네네. 그 용산방이 이제 지역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간 최초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용산방은 네. 원래 지금 용산구로 보면 이제 서쪽에 있었어요. 그래요?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이제 홍수도 지고 막 그러니까 네. 지금 동부 이천동 그쪽은 사람들이 별로 안 살았어요. 예.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죠. 살 곳이 그쪽은. 아니었으니까. 네. 그래서 용산방이라고 하면 네. 지금 마포구와 이게 용산구의 서쪽 네. 그쪽이 용산방이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저기 홍수 많이 나는 그쪽은 이제 둔지산 아래다 그래갖고 둔지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방들이 이렇게 서쪽부터 그 동쪽으로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쪽이 이제 뭐 서강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강대학교 있는 그런 쪽 그쪽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용산방, 둔지방, 뭐 서민고 그 한강방, 두모방, 두모방이 이제 성동구 쪽이거든요. 성동구,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방방곡곡 이런 말 하잖아요. 네, 방방곡곡. 근데 방방곡곡이 방금 말한 용산방 할 때 그 방 있잖아요. 그 방금 서강방, 둔지방인데 그 방이에요. 곡이라는 거는 골짜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방곡곡 돌아다닌다 그 말이 이 방에서 왔다는 걸 그냥 상식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재밌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청파로로 이제 다 이렇게 복개가 돼 있는데 예전에는 거기에 이제 만초천이라는 강이 흘렀어요. 하천이. 그래서 저쪽 그 안산하고 인왕산 그쪽에 이제 무악재라고 있잖아요. 무악재부터 쭉 강이 있어서 원효대교까지 흘렀거든요. 그래서 그 만초천이 이 용산방하고 이 둔지방의 경계였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청파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삼남로, 영남로 이런 데도 걸어봤는데 이 용산에는 이 삼남로 그러니까 남대문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갈 때 삼남로하고 영남로가 있었는데 이 용산구를 다 거쳤죠. 그렇군요. 특히 이 용산 기지에 이제 남북으로 나 있는 미8군로라는 게 있거든요. 이 실제로 있는 그 도로인데 그 길이 영남로의 일부였었어요. 그래요? 이게 저는 이제 뭐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를 가긴 했지만 용산구에 살진 않지만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이런 지역의 역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의 역사를 좀 알면 우리가 이제 그 지역에 갔을 때 더 재미있게 그 지역을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요즘은 뭐 어느 지역에 살아도 그 주민들이 자기 그 지역에 대해서 진짜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왜냐하면 곧 이사 갈 건데 뭐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갈 건데 이렇게 뭐 등등 뭐 하여튼 뭐 예양심이 좀 있으면 뭐 다른 데 이사는 안 가고 이제 그 대신에 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계속 거기에 이제 살 수는 있겠죠. 그니까요. 근데 하여튼 뭐 뭐든지 알면 사랑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그 향토지리 그런 거 역사 이런 걸 알면 예양심이 분명히 생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우리 그 선조들은 이제 집을 짓고 살 때 그러니까 아무 곳에나 살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집을 지을 만한 땅에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우리 그 내가 어디 가서 어느 지역에 산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막 살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집값이나 아파트 값에 따라서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살긴 하는데 옛날 우리 선조들은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그 지역에 가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 보면 이제 문화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용산도 용산 문화원이 있고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거기서 이제 그런 용산 관련되는 책자들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용산 그 문화에서 나온 그런 책들은 예를 들면 뭐 교보나 S24 이런 데에서 이렇게 검색하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이제 가서 사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문에서 나온 책자들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접하는 그런 뭐 서점 사이트 이런 데서 좀 소개가 돼야 더 많이 그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소개해드릴 그 용산문화원 책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여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사실 용산 하면 뭐 지금 이제 국방부 이제는 새로운 정부의 그 집무실이 이제 되겠지만은 사실 용산 하면은 뭐 비싼 땅이기도 하지만 거기 이제 그 군사시설로 사실 또 유명하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그 미군 기지가 이제 평택으로 좀 이전을 이제 일부 했지만은 용산은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그 외세가 좀 점령하던 그런 군사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쪽은. 근데 군사 기지가 여기 어떻게 풍수지리로 보면 당연히 그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그냥 외국인이라고 생각해도 용산, 그러니까 서울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감시를 해야 되겠다. 군대를 주둔해야 될 때는 어디다 하지? 그러면은 용산 쪽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둔지산이라는 말 했잖아요. 둔지산이라는 말은 외세가 침입하기 전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도 여기서 훈련하고 그랬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좀 넓고 그리고 이제 홍수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은 안 살고, 그쵸, 안 살고. 좀 황량하고 군대 훈련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옛날 뭐 조선시대 때도 이제 했는데 외국 그 군대들이 오면서 그 사람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 때문에 여기 이제 주둔을 한 거죠. 그래서 고려 때 이제 몽골 군대도 여기 있었다고 그러고 이제 조선 시대 때 와서는 이제 뭐 청나라, 일본 또 뭐 미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돼 있고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참 재미있는 역사를.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뭐 일본이 이제 어떻게 뭐 했다 이제 그건 여러분이 많이 아실 텐데 청나라가 여기에 주둔을 한 12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모군란이라고 아시죠? 1880년에 이제 그때 이제 청나라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그때 청나라의 그 수장이 별로 계급이 높지도 않은 원세계였었어요. 위안스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원세계가 그때 당시에 나이가 28살이었대요. 아이고 세상에.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조선 말기 그 고종 이때를 막 이제 휘어잡고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전행을 부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꼼짝 못했대요. 그래서 원세계가 이제 딱 들어오니까 그 당시 이제 실권자인 대원군이 와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대원군을 납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용산에 왔는데 원세계가 용산에 와 있는데 부대에 이제 대원군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포승지를 묶여가지고 중국의 텐진으로 갔어요. 거기서 억류를 당하다가 다시 이제 조선으로 왔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건 사람들이 뭐 물론 대원군 그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긴 한데 바로 용산 그 청나라 부대에서 잡혔다. 그러니까 뭐 원세계가 뭐 창덕궁 거기 가서 이렇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이제 용산에서 잡힌 거예요. 용산 부대에서. 그렇군요. 하여튼 근데 이제 원세계는 나중에 뭐 이제 계속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12년간 이제 굉장히 그 크게 돼가지고 그것에 힘입어서 청나라 가서 거기서 이제 계속 승승장구했죠. 그러니까 북벌군 뭐 그 수장도 되고 나중에 총통도 되고 하물며 황제까지 된 적이 있었어요. 청나라 망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제국을 하나 세웠거든요. 잠시 오래 못 갔지만. 그래서 한 3개월 만에 그 황제에서 쫓겨나니까 화가 나가지고 화병으로 죽었어요. 와 진짜? 화병으로. 화병으로? 아이고 그냥 성격 급하시네. 근데 봐 용산 미군기지 사실 미군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청, 그 다음에 사실 몽골 13세기 중반에 몽골군이 이제 용산에 그 병창기지를 썼다는 게 참 오래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용산. 사실 용산에 가면은 이태원도 있고 국립중앙박물관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또 이 용산인 것 같아요. 저도 이태원에 이제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씩은 가지만요. 근데 여기 이제
굉장히 그 이름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뭐 해방촌 경리단길, 그러니까 지명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그리고 이 용산구의 그 여러 행정의 역사와 이제 특징을 이 길과 그 지명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제가 뭐 앞으로 진짜 그렇게 하게 될지 어쩔지 모르는데 네. 그 우리나라의 지명이 있잖아요. 예. 그 지명에 다 이제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괜히 네. 뭐 우리가 맞아요. 뭐 의미 없이 그쵸. 지명 이름을 만들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네네. 지명의 그 어원 그런 거에 네. 대해서 한번 뭐 정리를 하려고 그러고 사실 어느 정도는 지금 하긴 했어요. 근데 일단 네. 용산의 그런 동네 이름만 네네. 갖고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네네. 그 청파로가 아까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청파동이라고 있거든요. 네, 청파동. 네. 근데 이 청파는 네. 푸른 언덕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 푸른 언덕을 호로 가진 그 조선시대 때 선비가 있었어요. 네네. 세종 때 기건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 성이 기씨예요. 이름이 건이고. 네. 근데 이분의 호가 청파여서 이제 그 지역을 거기서 살았다고 그래서 이제 청파동이다 그렇게 네네. 이제 지었고.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역에 해당되는 곳이 옛날에는 청파역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춘향전을 보면 네. 이몽룡이가 청파역에서 말 갈아타고 뭐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방으로 이제 뭐 일을 떠날 때 네. 거기서 말을 이제 얻어 타가지고 내려가다가 또 다른 역삼에서 또 말을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목적지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청파역이라고 있는데 청파역이 지금 이제 숙명여대에 있는 데 아래쪽이에요. 네. 여러분 아마 지도 지금 화면에 이제 보실 겁니다. 네네네. 네. 청파동. 네네. 저쪽 청파동이라고 있죠, 저기. 그쵸. 네. 마포구 약간 네, 붙어 있는. 가까웠죠. 네네. 그쪽이 이제 만초천도 흐르고, 그래서 하여튼 만초천 주변에 이제 그런 길들이 이제 쭉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청파역에 제가 흔적을 찾으려고 했는데 네. 흔적을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사실은 조선시대 굉장히 중요한 역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근데 네. 아직까지 그거 발굴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는 좀 이상하고, 진짜.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네. 거의 어디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많이 안 나와 있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그 청파 그 다리 그 다리가 있다 이제 그것까지는 나오는데 예. 그게 이제 삼남로 중에 일부였거든요. 네네. 근데 청파역이 어디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준 지도는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다가 뭐 아시는 분 있으면 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남영동이라고 있잖아요. 예, 남영동. 네, 남영동은 이제 실제로 이제 일본 때문에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일제 강점기 시대에 거기에 이제 일본군이 연병장을 만들어 가지고 예. 거기에 이제 지금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그 지역 이름을 연병정이라고 그랬어요. 왜 일본에서는 정이라는 거를 이제 또 우리 동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연병정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해방되고 나서 그 영을 따가지고 하여튼 남쪽에 있는 그 군영이다. 그래서 이제 남영동이 됐고요. 거기 우리가 잘 아는 그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있었던 남영동 대공 분실이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민주인권기념관 그걸로 이제 바뀌었고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많이 회자 안 하지만 가롤동이라는 데가 또 있었어요. 네, 맞아요. 가롤동. 동자동 가롤동. 그쵸. 근데 그 가롤동은 그 만초천 주변에 넝쿨이 많아서 갈이 이제 넝쿨이란 뜻이잖아요. 갈등할 때의 갈자. 그래서 그러고 보광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실제로 강 이름이 보강이라는 강이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말을 좀 바꿔서 뭐 보강이 그러다가 보광동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아까 뭐 제가 동부 이촌동, 서부 이촌동 얘기했는데 이촌동은 지금 여러분 한자로 보시면 둘이에요. 근데 원래는 그게 이사한다의 이자였었어요. 그래요? 이촌동. 왜냐하면 아까 거기 자꾸 범람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맨날 이사를 왔다 갔다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촌동이 됐는데 뭐 지금은 이제 이사 갈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그냥 그거를 뭐 둘이 그 숫자로 이제 바꿨죠. 그렇군요. 재밌다. 그리고 이제 뭐 경리단 여기는 이제
뭐 실제로 그 지도에서 보면 회나무로가 네. 정식 이름이고요. 아, 회나무로. 네. 네네. 근데 예전에 이제 네. 지금도 이제 있긴 있지만 네. 육군 중앙 경리단이 있었기 때문에 네. 경리단 길이라는 게 생겼고 이 중앙 경리단이 이제 이름이 국군 재정관리단으로 아. 관리단으로 이제 현재는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리단길이군요. 네네네. 아, 그리고 해방촌도 유명하잖아요. 해방촌이라는 네네네. 이름. 해방촌은 뭐 그 전에는 전혀 없다가 네.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북에선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네. 이제 지금 말하면 용산 이가동 그 북쪽이 해방촌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북쪽. 해방되고 나서 이북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았다. 그래서 네. 이제 해방촌이라는 게 생겼죠.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독서당 했을 때 그 네네네. 독서당로도 용산구 쪽에 또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독서당로는 이제 그 용산의 이제 동쪽인 한남동 네. 그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송동구 옥수동까지 맞습니다. 연결돼 있는 그런 데고요. 네네. 그래서 독서당로 그쪽에는 외교 그런 대사관들이 이제 많이 있죠. 예, 예, 맞습니다. 네. 하여튼 그 대사관은 뭐 여기저기 이제 많이 있는데 하여튼 용산 전체에 외국 대사관이 51개가 있대요. 진짜 그러니까 상당히 많다. 많이 있는 거죠. 그쵸, 그 예. 우리나라 전체 외국 대사관 절반 이상을 예, 차지하고 예. 있죠. 네. 그리고 순원 황귀비길. 네네네. 이름 어렵다. 네, 순헌 황귀비길.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순원 한기비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엄상궁, 엄상궁. 엄귀비 그쵸. 그렇게 네. 말했던 네,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음. 순원 황기비가 이제 됐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고종의 이제 부인으로서 이런 양정고, 진명고, 숙명고 이런 학교들을 이제 설립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숙명여대 그 앞에 이제 길들이 쭉 있는데 네. 그 길에 그 명예도로로 순원 황기비 길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명예도로가 네. 서울에 여기저기 막 있어요. 사실은 경기도에도 있고 그때 네. 지금 용산구의 경우에는 이제 명예도로로 순원 황기비길이 이제 돼 있고요. 네네. 제가 알기로 이런 명예도로는 5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 만들었다가 반응이 좋으면 이제 계속 연장을 하고요. 네. 반응이 시큰둥하고 그 지자체에서 별로 홍보도 안 하고 그러면 그냥 다시 폐지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보니까 우리 대표님이 사실 그 책도 많이 읽으시는데 영화도 정말 많이 보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해방촌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도 좀 소개를 좀 해주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해방촌에 이제 옛날에 거기가 완전히 이게 뭐 예를 들면 산동네, 달동네 이제 그쵸. 그런 컨셉으로 이제 네. 정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실제로 그러기도 했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이런 걸 이제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예, 맞아요. 네, 네. 물론 뭐 나이나 많이 드신 분들은 뭐 네. 이렇게 어땠다는 걸 알지만 네. 뭐 젊은 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치, 네. 그럴 때는 좋은 게 영화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해방촌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하여튼 몇 개 있는데 네, 그 네. 중에 오발탄이라는 그쵸, 이제 원래 오발탄. 소설도 있었는데 그걸 영화로 만든 게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해방촌이 낱낱이 다 드러나요. 북한에서 이주해 온 그 가족들이 정말 고생을 하면서 네. 그 사는 모습인데 식구는 많은데 네. 어머니는 아파서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또 뭐 다른 가족들은 뭐 취직을 못하고 그 중에 이제 장남 한 사람만 회사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이제 미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는 막 하기 싫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돈을 주는데 다 쓰는 데만 많으니까 하여튼 그런 그 네. 처절한 그런 환경 예. 그런 것들이 영화 오발탄에 나와 있고요. 네. 또 약간 코믹하게 이제 바꾼 게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방촌을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그 박서방 네, 이런 박서방. 거 있고 네, 네. 그 저기 김승호가 이제 거기 박서방으로 이제 나와서 아주 코믹하게 잘 해요. 네네. 근데 여기서는 뭐 자식들이 이제 결혼을 뭐 하고 뭐 안 하고 또 뭐 누구를 사귀고 또 회사를 뭐 다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발탄에 비하면 훨씬 더 분위기가 밝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혈맥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예, 예. 이건 또 비극적인 요소가 또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혈맥. 네, 그래서 이런 영화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말로 알고 있던
그냥 듣기만 했을 분들이 있을 텐데 김승호, 네. 황정순, 뭐 김진규, 어맹란, 최무룡, 문정숙, 네. 윤일봉, 뭐 조미령, 네. 황해, 뭐 주선태, 네. 김혜정 막 이런 신성일, 네. 뭐 김지미 이런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진짜 옛날 배우들. 실제는 정말, 이게 네. 다 1960년대 초반 네. 영화예요. 예. 그리고 그때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 네. 이제 군사 정권이 이제 네. 들어와가지고 이제 예술을 많이 탄압하기 그치. 바로 직전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예술성 있는 영화들이 많이 맞아요. 나왔고 맞아요. 실제로 국제영화제 가서 상을 많이 받았어요. 김승호도 뭐 주연상 받고 뭐 아시아 맞아요. 영화제에서 그랬거든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때가 어떻게 보면 뭐 지금도 우리나라 이제 영화 뭐 황금기지만 네. 예전에 60년대 초반에 네. 바로 한국 영화 황금기가 있었고 맞아요. 이 영화들이 바로 그때 나왔다는 거죠. 네네. 한번 영화도 여러분 챙겨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용산구를 좀 이해하는데 네.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용산구에 진짜 많은 게 또 이제 외국 대사관들이거든요. 네. 네, 진짜 어떻게 이 비싼 땅에 외국 대사관들이 다 들어와 있는지. 네. 와, 외국 대사관이 네, 51개? 네, 51개나 있다고 해요. 네. 네. 와, 그래서 대단하다. 여기에 이제 네. 뭐 아시아, 뭐 중동, 뭐 아프리카, 네. 유럽, 중남미 하여튼 여러 그 외국 대사관들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동 이름을 보면 한남동에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빙고동, 뭐 네. 서빙고동, 뭐 이태원동 네. 이런 데 이제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용산 이런 길 투어를 갔다 보면 네. 대사관이다라는 그렇게 표시 있는 그쵸. 데들을 많이 보시게 돼요. 예, 예. 볼 수밖에 없죠. 51개나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오게 된 거는 정부가 이제 좀 유도를 한 측면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이쪽을 외교 단지로 만들겠다. 클러스터 같이. 그렇구나. 그래서 그리고 네. 외교관이 서로 붙어 있어야 자기들끼리도 자주 또 만나고 교류하고, 또 그치. 교류하고 네, 뭐 네. 정보도 이렇게 뭐 교환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많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외교 대사관이 있으면 그 나라 사람들이 또 근처도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아무래도 뭐 갑자기 문제 생기면은 예, 예. 뭐 하소연하기가 좋고 뭐 대피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있고 그래서 이 독서당로 한남동에 있는 독서당 그 부분에 이제 그 지금은 거기 없지만 이제 독일 대사관도 한때 있었다고 그러고 예. 그리고 그 독일 그런 외국어 학교 이런 것들도 이제 네. 거기 있어요. 그래서 실제 독일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살았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한남동에 유엔 빌리지라고 그쵸, 있죠. 유엔 빌리지. 그 한강 그 아래다 내려다 보이는 거기 굉장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높은데 네네. 하여튼 그 유엔 관련되는 그런 예. 그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여기에서 이제 네. 많이 살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교통상부 그 장관의 그 공간도 공간, 거기 네. 있어요. 그렇구나. 거기 한남대로 이렇게 남산 쪽으로 가다 보면 네. 그 외교부 장관 저기 공간이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네. 뭐 여러분이 아시듯이 거기가 지금 대통령 그 네. 관저로 그냥 그쵸, 쓰는 관저로. 걸로 그렇게 네네. 이제 돼 있죠. 네, 그 외교 통상으로 그럼 얼른 나가야 되나요? 뭐 어딘가 가겠죠. 어느 이제 날 갑자기 열시- 내 공간이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네, 돼버렸네요. 부동산 중개소에 알아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또 어디 다른 갑자기 뭐 강남구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외교 공간이 다 이쪽에 다 몰려 있는데, 그렇죠. 네네. 아까 저기 네. 용산구에 이제 외교 대사관들이 많다고 그랬으니까 네. 뭐 이 용산구 안에서 어디서 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네네. 참,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용산은 길과 고개 이름도 굉장히 독특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녹사평대로 뭐 네. 두터바위로 뭐, 네. 뭐 이렇게 뭐 백범로 뭐 소월로 네. 우사단로 네. 길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 것도 많고 고개도 많고. 네. 네네. 그래서 이 용산구에 네. 대로라고 붙은 데는 3개만 그래요? 있어요. 아. 그래서 한강대로, 네. 녹사평대로, 네. 한남대로 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강대로의 제일 남쪽에는 그 한강대교가 있고 네네. 녹산대로 제일 아래에는 네. 반포대교가 있고 예, 예. 그리고 한남대로 제일 밑에는 한남대교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3개가 이제 남북으로 나 있고 네. 이쪽 동서로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태원로가 이제
가장 네. 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뭐 이제 조그만 데는 막 더 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네네. 그렇게 돼 있고 네. 그리고 남산하고 이제 이런 뭐 매봉산, 둔지산 이런 이제 산들이 있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고개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두터바이라는 데가 이제 한자로 말하면 이게 이제 후암이거든요. 두텁. 후엄. 바퀴가 네. 바위가 두껍다. 예. 그래서 이제 두터바이 고개 또 6호선역 중에 버티고개 네, 역이라고 있어요. 버티고개역 있어요. 네네. 이제 거기도 실제로 옛날에 버티고개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었대요. 너는 버티고개에 앉아 있을 놈이구나라고 얘기를 하면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도적질하고 먹고 살아야 될 그런 관상이구나. 그 진짜요? 얘기했대요. 왜냐하면 거기서 실제로 도적을 많이 했대요. 이게 높은 산을 이렇게 건너야 되니까 네네. 거기에 도적들이 많이 이제 잠자코 있다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있잖아. 사람 뺏고. 그래서 너는 버티고개에 앉아 있을 놈이다. 이제 이런 말이 그렇군요. 굉장히 나쁜 욕이었다고 그래요. 하여튼 뭐 이런 그 여러 역들이 있고 이제 그 고개들이 있고 그래서 녹사평역 그것도 이제 6호선이잖아요. 네네. 거기가 옛날에는 제 이름이 찬바람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녹사평역 가게 가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건 많이 땅을 깎아서 그렇게 내려온 거고 옛날에는 더 높았던 거예요. 이게 둔지산하고 이쪽 남산하고 연결하는 그런 그러니까 산맥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높은 그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찬바람제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언덕에 오르면 찬바람이 불잖아요. 그렇죠. 한강 바람을 이렇게 시원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찬바람제였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재밌다. 옛날 분들이 참 이름을 참 재밌게 잘 지었어요. 네.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쪽에 서울역 가까운 데 가면 송경제라고 있는데 송경제는 여기서 그 경전을 읽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 거기 이제 그래서 붙고 뭐 하여튼 뭐 여기서 다 소개드릴 수는 없고요. 뭐 당고개, 뭐 세창고개, 뭐 와현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와현은 거기에 옛날 기와로 굽던 와서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동부 이촌동에. 그래서 이제 그 와현 거기가 이제 약간 뭐 높았나 봐요. 근데 제가 거기 요즘에 가면 거기가 높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렇죠. 그 지역에 가면 한강 바로 아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좀 높았는데 정지 작업을 해가지고 평평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뭐 용산구에 이제 건물들이 이제 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건물 중에서도 이제 이런 박물관 뭐 이런 기념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용산 역사박물관이 이제 그 한강변에 있고요. 그게 이제 와서 방금 얘기한데 바로 근처에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09년에 그 용산 참사 사건이라고 있었죠. 경찰이 과잉 진압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 국제 빌딩 있는 데거든요. 거기에다가 용산 도시 기억 전시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잘 만들어 놨으니까 용산 역사박물관 가셨다가 바로 근처인 용산 도시기억전시관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6호선 녹사평 얘기했는데 거기 지하 1층에 가면 이렇게 녹사평역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런 전시들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없으시면 녹사평역에 가서 지하 1층에 가서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좋은데 거기를 하여튼 이름으로는 녹사평 용산공원 플랫폼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요? 거기 한번 보시면 좋고 또 4호선 삼각지역 부근에 가면 용산공원 갤러리라고 옛날에 이제 용산 미군 기지에 이제 캠프 킴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 공간을 이제 건물을 개조를 해가지고 용산공원 갤러리라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볼 때는 많이 있어요. 용산이 박물관도 많고 기념관도 많고 그리고 문화적인 인프라가 많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숙명여대 바로 근처에는 아까 순원 황기비라고 있잖아요. 그 근처에는 식민지 역사박물관이라는 것도 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고 하여튼 뭐 세상은 높고 용산은 없고 볼 것은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다른 지역도 요즘 그렇게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각 지역마다 그 이제 지역에서 어떤 관광 자원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박물관, 기념관들도 많이 세우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뭐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참 이게 용산이 땅값도 비싸고 그리고 풍수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도 하고요. 보니까 또 이제 몽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군사기지로 사용될 만큼 아주 지리적으로도 좋은 위치인데 누구라도 눈독을 들릴만 하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뭐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전에 이제 강남 3구 그래서 이제 거기가 뭐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씩 퍼지면서 요즘은 마용성 그쵸, 마용성, 그쵸. 마포, 용산, 성동구 뭐 하여튼 그러는데 하여튼 용산이 그 마용성의 하여튼 가운데 지금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용산구청장 삼선 한 분이 이제 성장현 구청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용산구 가면 길거리에 군데군데 슬로건들이 막 있어요. 근데 슬로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세계 중심 용산 그리고 미래도시 용산 이런 말을 많이 붙여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용산 구민들은 그 전에 뭐 이게 뭐 언제 그렇게 되나 뭐 이렇게 황야의 뭐 늑대처럼 이렇게 그냥 부르짖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뭐 하여튼 대통령 뭐 이렇게 집무실이 온다 뭐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용산 그것보다는 사실 용산공원이 이제 정비가 되면서 이제 훨씬 쾌적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용산이 그렇게 될 거라고 이 구청장은 이제 사실 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엉뚱하게 이제 갑자기 이전 때문에 더 좀 불이 붙은 것 같은데 하여튼 풍수 지리에 있어서는 뭐 아까 제가 풍수지리를 믿는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진짜 믿으면 세상이 그렇게 간다는 것도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풍수 지리 뭐 이런 외적 환경 뭐 등등이 이렇게 가만히 돼가지고 뭐 아까 세계 중심 미래도시 용산 이렇게 실제로 뭐 될지 안 될지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이제 용산 구민이시니까 이렇게 많이 놓고 제가 이사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린 다음에 그냥 빠지는 뭐 그렇게 할지도 모르니까 저의 행동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럽시다 우리. 네. 우리 대표님께서 용산 관련한 책들도 이제 큐레이션을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용산 관련된 책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맞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저도 좀 몇 가지를 이제 좀 우리 대표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실 거예요. 네. 하여튼 출판전은 이제 거기 독서경 코너에 이제 용산 땅의 역사 그 주제로 이제 글을 기고를 이제 했잖아요. 그쵸, 오늘 또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글을 쓰면서 용산 관련되는 책자들을 뭐 이것저것 막 찾아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그 저기 교보나 예스나 이런 알라딘 이런 데는 검색하면 용산으로 검색을 안 나오는 책들이 이 도서관에는 꽤 있어요. 도서관에.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집에서 가까운 뭐 남산도 도서관이나 용산 도서관 그런 데 가서 이제 이것저것 내가 막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전번에 두 번째로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할 때는 우크라이나 책이 이제 대출돼 가지고 구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셨잖아요. 용산 관련 책은 아직 있더라고요. 그래요? 사람들이 아마 사람들이 용산 관련된 책이 있겠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죠. 부동산 중개소만 찾아가는지 어쩐지 몰라도 그러니까. 도서관에는 아직 책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 방송하고 나서 책을 다시 반납을 도서관에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보여주세요. 그냥 가져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책은 여기 사료로 보는 용산의 역사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사료로 보는 용산의 역사. 제가 생각에는 이건 되게 좋은 책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인기는 없겠지만 그래서 옛날 그 진짜 옛날 사료 있잖아요. 거기서 용산 관련된 부분을 다 발췌해서 쉬운 말로 바꿔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저죠, 원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용산문화원에서 이제 낸 건데 용산문화원이 이제 그 수익성은 없어도 이런 여러 가지 고증 가치, 이런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 이제 의뢰를 한 거죠. 뭐 여러 그 학자들한테.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저는 뭐 많이 배웠고요. 네, 그리고 좋네요. 각 지명의 뭐 어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고 여러 시 용산에 관련된 시 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용산 팔경 이런 게 있어요. 네네. 요즘 지역마다 팔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거기 가면 네네. 전망이 좋다. 근데 이 용산 팔경이라고 돼 있는 데를 제가 가서 요즘 봤는데 네. 지금 거기는 뭐 높은 건물이 많아가지고 네. 경치가 팔경이 좋지가 아니에요. 않아요. 그래서 신팔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신팔경 그러네요. 지금 건물들을 감안했음에도 그쵸. 불구하고 예. 경관이 좋은 장소, 네, 그 신팔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여러분도 저기 용산 투어 많이 하시면서 예, 예. 한번 그런 데를 찾아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용산과 함께한 역사 인물. 아, 역사 인물. 아까 아, 청파가 저기 청파 기건이라고 네. 그랬잖아요. 예, 호 예. 이제 호 이제 그런 그 인물들을 다 뽑아놨더라고요. 대단하다. 그래서 네네. 굉장히 저도 이제 이 네. 글 쓸 때 예, 예. 하여튼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숙명여대 안에 이제 인문 그 연구소가 있어요. 아, 근데 네. 거기서 만든 건데 털어보는 용산의 생활상. 아, 예. 이런 책들이 이제 여러 한 5분의 글들이 이제 모여 있고요. 여기에 네네. 보면 용산강의 누정들은 누가 경영하였을까 이런 주제의 뭐 글도 하여튼 있고요. 흥미롭네요. 네네. 네. 그리고 네. 일제 강점기 용산 위수 감옥의 역사 네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군대가 있었으니까 옛날에 유곽들도 있었을 거 그쵸.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 유곽의 역사와 용산 일제 강점기를 중심으로 이런 이제 논문 가까운 글들이 그렇구나. 있었는데 네네. 하여튼 다 이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네. 쓰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부군당에 대한 글도 있고요. 네네. 또 한강 독서당 저번에 우리가 예, 첫 번째 예. 얘기한 거 있죠. 네네네. 그 조선의 선비들이 한강으로 간 까닭 뭐 이런 그 논문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용산의 생활사, 털어보는 털어보는 용산의 용산의 생활사. 네네. 하여튼 저는 흥미롭게 하여튼 봤고요. 예예. 그리고 이제 옛날 용산의 지도를 좀 막 이것저것 보고 싶잖아요. 그치, 맞아. 그러면 지도. 이 책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기 이제 용산 기진에 사라진 둔지미 옛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 둔지미가 이제 아까 둔지산에 둔지산, 이제 네네. 서민들이 많이 살았는데 예예. 그 일본군이 이제 이걸 기지로 만든다고 다 쫓아보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의 보강동으로 많이 이사를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둔지미 옛 마을의 역사를 이제 뭐 글도 있지만 네네. 이런 그 표, 사진 자료 사진, 많네요. 뭐 네. 그리고 지도 이런 거 어. 옛날 지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재밌다. 네, 옛날 그래서 지도도 이거 나오고. 보면은 뭐 네.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가요.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모르는 분이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조금 아시는 분이 이렇게 보면 좋아요. 네. 근데 우선 뭐 글을 안 읽어도 네. 지도나 사진, 표 이런 것만 봐도 충분히 다 알 수 있어요. 한국 용산 군용 그 수용지 뭐 명세 뭐 등등 이런 그 구체적으로 이런 자료를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네. 하여튼 다 모아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흥미롭게 하여튼 봤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면 아까 그 녹사평역에 이제 용산공원 뭐 플랫폼이 있고 네. 그 캠프킴 그 건물에 그 용산공원 갤러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예. 이거는 이제 무가지로 그냥 그 꽂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녹사평역에 가면 네. 이제 거기 안내하는데 그런데 꽂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용산공원 내에 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사진들, 뭐 와. 옛날 사진들 이런 거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네. 그리고 용산공원 이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그동안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1990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미국 대통령하고 얘기하면서 용산 기지를 이제 서울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자. 그게 이제 합의를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91년에 이제 처음으로 용산공원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기본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 계속 바뀌었어요. 네네. 그래서 계속 바뀌면서 이제 뭐 이런 안도 생기고 저런 안도 생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네. 또 용산 구민과 이제 그런 뭐 소통의 장소로 이런 세미나들도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연구의 역사, 그 소통의 역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자료도 굉장히 많네요. 네. 그냥 이렇게 가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자료니까. 네네네. 네. 이거는 저도 제가 가서 한번 한 권 가지고 오죠. 네, 이건 제가 며칠 전에 녹사평 여기에 가서 실제로 구한 거예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 전에도 이제 네. 가긴 했었는데 네네. 오늘 방송한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러세요. 네. 이 자료를 공짜로 이렇게 얻을 수 있었고요. 네네. 하여튼 하여튼 흥미로운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실 수가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서관에 가시면 이제 용산 관련한 이제 자료들을 우리 김민주 대표님께서 큐레이션을 좀 해주셨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기 용산공원 갤러리 가시면 또 소중한 자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사실은 근데 용산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어딘가에 그 땅에 발을 딛고 살긴 사는데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기원이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주로 이제 집값이 얼마나 뛸 거냐. 근데 이 부동산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우리의 그 문화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민주 대표님, 네, 용산 구민이신 우리 김민주 대표님과 함께 그 용산 땅의 역사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알아봤고요. 출판전은 529호가 이제 5월달에 출간이 되는데요. 출판전 529호에 김민주의 북큐레이션 이 칼럼에 오늘 방송하신 내용을 글로 읽으실 수가 있으니까 네, 참고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좀 어떠세요, 대표님께서 오늘 방송과 원고를 위해서 용산 땅의 역사를 이렇게 쭉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좀 정리를 하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출판전에 이제 용산 네. 땅의 역사 그거 기고를 이제 일단 했고 네. 또 이걸 또 방송으로 이렇게 말로 얘기하는 것도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네. 글하고 이게 영상의 그 차이인데 네. 그래서 글 쓴 이후로 좀 더 어떤 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좀 고민을 했고 네. 관련되는 이제 책자들도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 방송을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책들 소개한 책들을 좀 보시고 네. 실제로 용산 투어를 좀 가보세요 여기저기. 네,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이번 주에 한 15명 대상으로 이제 제 지인들 중심으로 용산 투어를 한번 쭉 할 거예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작해서 예. 용산 역사박물관 거쳐서 그리고 이제 용리단길이라고 있어요. 네, 용리단길. 예, 네네. 하여튼 거기가 요즘 상권으로 많이 이렇게 발달이 돼 있거든요. 하여튼 네네. 거기 거쳐서 삼각지역으로 예. 해서 국방부 청사 하여튼 그쪽 전쟁기념관 그래서 녹사평역까지 그렇게 한 2-3시간 동안 이렇게 걸으면서 얘기하고 그럴 거거든요. 제가 이제 해설을 하면서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제 또 다른 그 그룹 우리 저기 걷는 모임 그 컬처 클럽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또 한 번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유튜브 이 독서당 이제 여기 시청하신 분들이 혹시 한번 투어 한번 나도 가고 싶다. 저도 한번 모집을 한번 해볼까요? 따로 팀을 만들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왜냐면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가 좀 풀리기도 했으니까 네, 인원을 좀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투어를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렇게 지역 투어를 하다 보면 또 맛집을 또 꼭 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용산에 이제 맛집들 많은 이제 그런 그 상권 그런 데를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원래 용산구에서 이제 유명한 저기 좀 활락가란 말은 좀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맛집 포함해서 그런 데가 이제 이태원 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유흥가 유흥지역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경리단길로 이제 많이 갔잖아요. 근데 경리단길은 이제 조금 좀 이게 약간 죽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임대료를 너무 높여가지고 맞아. 임대료 진짜 비싸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제 막 다른 데로 이제 탈출해서 지금은 그 건너편 쪽에 있는 신흥로 해방촌로의 신흥로 해방촌 오거리 등등 이제 그쪽으로 지금 많이 이제 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삼각지역하고 신용산역 사이에 그 용산 우체국이라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가 또 용리단길이라고 또 요즘 많이 떴어요. 이거는 최근의 현상인데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그 영상 투어할 때 그런 코스로 이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리단 길에 있는 식당에서 먹기로 했어요. 그렇군요. 네.
이 투어의 마지막은 이제 맛집으로 네네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민주 대표님과 함께 용산 땅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용산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많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도서관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그 자료들도 좀 찾아보시면서 좀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정윤이의 책문화TV 북클럽 독서당 3회 방송,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 김민주 대표님과 네, 4회 방송으로 또 알찬 방송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즐거웠습니다. 또, 네,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 방송하는 내부가 아니라 밖에서 그래도 네, 좋습니다. 그렇죠? 네, 투어하는 걸로 하는 걸로 하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고요. 네, 정윤이의 책문화TV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또 뵐게요. 네, 모자 너무 멋있어요, 대표님. 네. 네, 끝까지 안 벗으시는군요. 뭐, 그 전에 뭐 많이 보셨어요.